보시는 그래프는 최근 서울의 매매값과 전세값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1년도부터 최근 7월 7일까지 날짜로의 그래프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둘 다 밑에 좀 짙은 색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 실제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흐린 좀 긴 막대 그래프는 매물의 증감 추이를 나타냅니다. 일단 매매 시장 거래량부터 좀 보시면요. 거래량이 23년도 초부터 최근까지 늘어난 게 좀 확연하게 보일 겁니다. 네, 이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거래가 늘어나면은 매물이 그만큼 이제 소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매물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 쪽에 그 선 그래프로 조금 진한 색과 흐린색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게 그 호가의 평당 가격, 상위 평당 가격과 하위 평당 가격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위쪽이 끝에 쪽이 약간씩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을 해보면은 여기요? 네, 요게 네. 지금 하위 평당 가격이고 그 뒤쪽이 위쪽이 상위 평당 가격인데 거래가 늘어나면서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매물을 내놓는 매도자도 그걸 저가 매물로 내놓는 게 아니라 호가를 높여서 내놓고 있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은 끝에 쪽에서는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진한색 검정색 그래프가 매매 지수라는 건데요. 네, 매매 지수는 이런 지금 말씀드린 거래량과 호가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반영한 그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거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 마지막에는 조금 하락폭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어쨌든 그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세 시장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같이 매물들은 소진이 되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좀 정상적인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네. 거래가 되면서 전세 매물들은 조금씩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들도 그러다 보니까 상위 평당 가격이나 하위 평당 가격이 모두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지수 자체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뭐 반등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사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대별로 9억 원 이하 금액대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중심으로 좀 분석이 된 자료고요. 보시면 일단 전국을 보시면 9억 원 이하 비중이 1월부터 지금 최근까지 계속 90% 넘게 대부분이 9억 원 이하가 거래가 됐다라는 거를 나타낼 수 있고요.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9% 정도 육박하게 대부분의 거래된 건들은 9억 원 이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은 상대적으로 좀 주택 가격이 높아서 그런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반 이상 60% 가까이는 대부분 9억 원 이하들이고요. 경기도는 사실 경기 남부권은 좀 고가 주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저가 매물들 위주로 거래가 지속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게 지금 네. 많이 소진이 돼서 전체 한 80% 정도가 소진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분석해 봤을 때 평균 대출 금액이 2억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걸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면 전체 9억 원 이하 거래된 사람들 그 세대들 중에서 약 67% 정도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했다라는 단순 계산은 네. 나와요. 네. 그래서 사실 9억 원도 뭐 저렴한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좀 껴서 샀을 가능성이 높아서 특히 상반기 때 다른 뭐 거시경제 상황이 바뀐 게 없는 상태에서 뭐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정책 같은 것들을 완화를 해주니까 그걸 활용해서 실제 중저가 매물들을 소진한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좀 이렇게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진이 되기도 했고 이걸 또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간다 아닌다 계속 말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하더라도 금리 자체는 네. 좀 지금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하반기에 그 효과는 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거래가 좀 진행이 되면서 상승 전환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가끔씩 나오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매 가격이 오른 주택들의 특징이 있을까 하고 분석을 한 이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전국과 수도권, 지방권을 그 주택의 연령대로 지금 나눈 거예요. 네. 보시면 5년 이하부터 20년 초과까지 5단계로 나눈 그래프인데 일단 딱 눈에 띄는 게 빨간색 점선으로 보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5년 이하의 뭐 비교적 신축 아파트에 대한 내용인데 많이 떨어졌던 것만큼 최근에 그 상승폭이 굉장히 가장 컸던 걸로 그렇군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네, 지금 이제 수도권과 지방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 그래프를 보면은 더 하락폭도 깊고 상승폭도 컸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그 급등기 때도 그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신축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거기에 좀 다소 거품이 꼈던 것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게 이 마지막 요 부분을 좀 보시면은 좀 정말 신기하리만큼 5년 이하부터 10년 이하, 15년 이하 그렇게 신축 순서대로 가격의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거래된 것들이 사실 대출을 많이 껴서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들을 거래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것만 봤을 때도 좀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됐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간 투자성이 있는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신축일수록 가격에 대한 그 좀 감안할 수 있는 폭들이 수요자들로 하여금 좀 컸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축 아파트들이 더 많이 떨어졌었고 더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게 평소와는 다른 패턴인가요? 신축에 대한 키워드가 나온 것 자체가 일단 지난 정권 때 좀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좀 가격이 심지어는 서울보다도 수도권에 있는 신축이 가격이 더 비쌀 만큼 신축에 대한 그 니즈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올랐던 것도 좀 특이한 현상이었는데 그게 최근에 그게 좀 많이 떨어지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도 거의 좀 비교적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대출을 받아서 상반기 때 거래가 많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지속적으로 드린 것 같은데 다음 장을 잠깐 보시면요. 그렇다면 최근에 주택 그 시장의 그 대출이나 그리고 연체율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이건 한국은행에서 6월 달에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좀 발췌한 내용입니다. 맨 왼쪽과 오른쪽 보시면은 전기 대비해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그냥 대출들의 그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대출들은 사실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주택담보대출만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첫 번째, 두 번째 그래프에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래프가 가계대출 연체율을 나타내는 건데 모든 금융권 같은 경우 지금 전체 대출 기준으로는 0.31% 정도 연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보다 기타 대출이 더 연체율이 높은데 기타 대출을 봤을 때는 1.55% 연체율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중의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양호하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은행이 아니라 비은행 기관이 사실 더 큰 문제인데요. 네. 보시면은 이 연체율이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큰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 대출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지금 연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반기 때 뭐 여러 가지 정책들로 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정상화, 뭐 연착륙 거기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지만 이렇게 가계부채라는 조금 역효과는 가져온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숙제가 하반기 때는 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이제 슬라이드 4장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요약을 해보면 전세가, 아파트가, 그러니까 매매 지수나 전세 지수가 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맞고요. 네. 예,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 조금 뭐 가격이 좀 오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파트 가격, 전세 가격은 다 여전히 떨어지거나 제자리에 있는 상황이고 연체율은 조금 올라간 상황이고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